자, 매체와 사회. 뭐 봐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생각 열기. 자, 매체하고 사회. 도대체 이게 사회는 왜 나왔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읽을 때는 항상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고. 그러면 보자. 하루 동안 내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 휴대전화와 텔레비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죠. 나의 삶이 아니고 우리죠. 사회성의 사회. 우리 사회 속의 삶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매체와 사회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뭐 됐고. 중단 목표. 자,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사회는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인간들이 사회의 체계를 만들고 사회 구조를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 비판하고 그 다음 주체적으로 향유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봅시다. 매체 언어와 개인적 사회적 소통이라고 돼 있지. 인간관계, 그지? 인간관계 역시 뭐가 중요하냐? 소통. 요새 애들 소통 안 하죠. 그리고 매체 언어를 막 사용하면 무분별하게 사용 안 하죠, 우리. 뭐 니네들끼리 사용하는 인터넷 용어를 막 부모님한테 쓰진 않죠. 그리고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도 중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대중문화의 주체적 향유, 주체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대중매체와 대중사의 개념이거든. 이것도 엄청 중요하다. 대중매체는 비문하게 읽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귀찮다고 안 읽으면 안 되고. 자, 대중매체는 동일한 정보를 대량으로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수단, 매체죠, 우리. 제일 중요한 매체입니다, 그죠?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 고리타분하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해야 됩니다. 음성 매체, 영상 매체는 기존의 대중매체고, 그 옛날 대중매체란 소리야. 그죠?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는 기존의 대중매체라는 거야. 그러면 인터넷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기존의 대중매체의 특성이 나오겠지. 뭐겠냐?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체크.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명확하게 구분된다가 첫 번째 특징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된다. 일방적이다. 쌍방향 소통이 아니다. 이 말이야. 반면 자, 새로운 매체 나왔죠, 이제. 새로운 매체 뭐입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얘도 매체다, 그죠?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긴 한데, 생산자가 정보를 소비하기도 하고 소비자가 정보의 생산에 기여하거나 직접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중매체와 다르다. 뭐야? 소비자가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정보의 생산에 기여하거나 직접 생산할 수 있다. 쌤이 지금 하는 이 강의조차도 그런 거지. 옛날에는 책만 보고 공부했잖아.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그랬거든. 기존의 대중매체와 다르다. 이것이 인터넷이 쌍방향적 특성 체크해야죠. 그래서 쌍방향 특성을 가진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거야.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산업과 도시의 발달, 대량 생산, 급여 노동자, 소득의 증가, 대중매체의 발달은 대중사회가 형성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대중사회는 공식적이고 대규모이면서 그것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서로 간접적이고 형식적인 관계에 놓인다. 그지? 그런데 현대는 다르다 이 소리야. 잘 봐라. 산업과 도시 발달. 너무 고리타분하다. 그지?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의 발달 예를 얘기하지. 이미 대량 생산은 산업혁명 시대, 산업화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현재는 물론 대량 생산이 있지만은 많이 달려졌잖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급여 노동자, 소득의 증가, 이런 것들은 현대 사회에 관한 내용이지만 조금 구시대적이야. 요새 대중매체 신문 누가 보냐? TV는 있다. TV도 안 보지, 니네들. TV 보냐? 안 보잖아. 니네들 아예 안 보잖아. 그렇지. TV 보죠. 누가 TV 보냐? 그러니까 TV 본 나이대 거의 50대 이상이라고 보면 돼. TV 안 보죠. 그럼 기였다. 이렇게 형성된 대중사회. 이거 바로 현대의 뭐랄까, 고전적인 대중사회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공식적이지. 대규모지. 맞잖아. 그리고 서로 구성원들이 어때? 간접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이지. 그런데 인터넷 사회에서의 인터넷 매체의 발달한 너희들 MZ 세대들은 어떻다?
전혀 쟤네들하고 관계가 없지. 안 보죠. 뭐 그렇습니다. 뭐 다수가 개인보다 우선된다는 특징 이런 것도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옛날 대중매체의 설명이고지. 그리고 여기서 기존의 대중매체라고 보면 된다. 이거. 그러면 기존의 대중매체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의 대중매체에 관한 설명이다.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작은 글이라도 이렇게 분석하면서 구조화시키는 걸 연습을 하면 빈문학 연습이 저절로 됩니다. 대중매체 개념 한번 잡아봤고, 자, 매체의 언어와 인간관계, 언어에 관한 내용이다, 그죠? 자, 여기서 의사소통의 수단의 변화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읽을 때, 자, 요렇게 왼쪽에 있잖아. 요거 참고하면서 읽으면 좋아. 물론 저걸 안 보고 네가 읽으면서 알아내면 가장 베스트고, 그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지금 우리가 요거는 매체에 대한 학습이잖아. 그지? 요걸 가지고 시험에 대한 개념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파악해서 분석해가면 좋습니다. 자, 보자. 소규모 사회와 대규모 사회가 있다. 이미 산업화된 현대사회는 대규모 사회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음성언어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한다, 그죠? 옛날에 우리 부족사회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 한국 쓰잖아. 부족사회 언제입니까? 방군시대. 아닙니까? 시대에 당분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그런가? 당군은, 신석기까지 부족. 그쵸. 그때는 음성언어로도 충분했죠. 맞잖아. 사람 사이의 소통 수단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인간적인 것이다. 가장 오래됐단 말은 글자가 발명된 지, 문자가 발명된 지, 문자가 발명된 때는 그 엄청 이후에 생긴 거 아니겠나? 그죠? 사람이 말을 먼저 하고 글자가 만들어졌겠지. 그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지만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체크해야 돼. 사회의 규모 커지면서 음성 언어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매체 변화가 의사소통의 수단이 어디로 바뀌었다? 매체로 변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체와 음성언어 두 개가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음성언어가 안 쓰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죠? 매체를 활용하기 쉽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에 따라 단기간에 다양한 매체가 도입됐고 그죠? 인터넷, 휴대전화 등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매체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자, 이제 매체에 대한 기본 틀을 잡았습니다. 그죠? 자, 이제 왼쪽을 보시면 매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특성 있죠? 이게 뭐냐면 요 문단의 그 요약이니까 그지? 매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특징이지. 그래서 그건 어딜 보고 왼쪽을 보고 그냥 정리하시면 된다. 굳이 빠르게 하지 마. 알겠냐? 오른쪽을 다 읽으면 좋다. 자,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고 간접 소통이면서 직접 소통의 특징. 쌍방향성, 즉각적 반응. 그리고 다양한 언어 사용의 양상이 나타난다. 문어와 구어의 혼재. 섞여서 섞인다는 뜻입니다. 규범과 비규범을 넘나든다. 높임과 낮춤을 섞어 쓴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 뭐 그렇죠. 소통 맥락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맥락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체크해주고. 소통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죠? 맥락이라는 것은 뼈대라고 보면 돼. 글의 뼈대에 있는 흐름의 뼈대라고 생각하면 돼.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게 맥락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그 구분이 소통 맥락의 구분. 요거는 한번 봅시다. 이건 본문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공적 언어와 사적 언어 체크해야 되고, 사적 언어가 여론을 형성한다. 여기 좀 이해가 될 것 같다, 그죠? 그 다음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용어나 표현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본문 읽어봅시다. 이거 읽어야 돼. 자, 달라진 매체 환경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 구조 변화. 일단 첫 번째 거고.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한 소통은 사람들 사이의 공간적 거리감을 줄여두고 용어들을 잘 체크해야 돼. 시간 차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게 해줬다. 매체를 사이에 둔 간접적 소통이지만, 자, 간접 소통의 개념이 여기 나온다, 이제.
간접 소통이라는 것은 뭐지? 매체를 사이에 두었다라는 말이죠. 아, 그럼 직접과 간접은 이제 이해가 되겠다. 그런데 특징이 뭐야? 중간에 매체가 있어서 간접적이지만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하고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 여기 봐봐. 아까 쌤이 이거 이해가 안 된다 했잖아. 직접 간접 소통이면서 직접 소통의 특징. 간접 소통이면서. 그럼 간접 소통은 중간에 뭐가 있다? 매체가 끼었다 이 말이야. 사람이 있고 매체가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럼 간접이지만 직접 소통은 뭐야? 즉각적 반응, 쌍방향성이 있으니까 직접 소통 특성도 지닌다. 이렇게 딱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럴 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람하고 이제 그렇지. 매체가 중간에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되나 봐. 그래서 대면 소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면은 알지?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근데 그것도 매체를 중간에 갖고 있잖아.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니까. 직접 만나서 우리가 대면 수업하듯이, 그지? 그리고 만나서 얼굴 보고 하는 게 대면 수업이지. 자, 소통 상태나 사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언어 사용 양상이 나타난 점도 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의 특징이다. 자, 다양한 언어 사용 양상. 아까 요것도 조금 애매했잖아, 그죠? 요것도 확인해보자.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인터넷 공간에서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문어와 구어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규범과 비규범, 높임과 낮춤을 넘나드는 다양한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치? 인터넷 공간에서 메시지나 휴대전화 메시지나 텍스트 메시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터넷 공간에서의 대화 안 보이잖아, 그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문어와 구를 섞어 사용하거나 규범과 비규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안 보이니까. 그리고 뭐 대화하기 전에 너는 몇 살입니까? 이게 댓글에서 서로 싸우는데 너는 몇 살이야? 이렇게 하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의 특징이지. 소통 맥락의 구분도죠. 봐봐. 맥락, 소통 맥락 여기도 있죠. 자,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을 맥락이라 하죠. 그냥 그 내용이 막 산으로 가기도 하고, 누가 뭐 내용을 끌어주거나 일방향적이면 어때? 내용을 쭉 끌어가지만 쌍방향적이면 대화가 산으로 갈 수 있죠. 그런 느낌이야. 그게 소통 맥락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야. 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그래서 하나의 대화방에서 카톡 대화방 얘기하는가 보다, 그죠? 업무도 하고 사적인 수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가 퍼져나가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뭐 이런 느낌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전에는 전문가들이 만들어내거나 보급했던 말들을 이제 누구나 쉽게 생산해서 널리 퍼뜨려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인터넷은 체크하고 인터넷은 취미나 일상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정치, 사회적 현안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업무 자료를 메신저로 주고받거나 화상회의를 하는 등 직장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고 이건 뭐 오래됐죠, 그죠? 화상회의 코로나 때 우리 많이 했던 거고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가죠. 이런 것도 목적으로 개발된 누리 소통망은 여러 분야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게 함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한다라고 했죠. 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누리 소통망에서 맺은 친구가 인간관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게 어디? 우리 삶의 변화 양상입니다. 그죠? 다음 누리 소통망으로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자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기 위해 누리 소통망에서 맺은 친구의 숫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사람도 생겨났다. 그죠? 지금 말하는 거가 구독자, 인스타 팔로워 이런 거야. 영국 인류학자 로빈 덤만은 아무리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원은 150명 정도래. 그 중에서도 끈끈한 관계, 매우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사람은 20명도 채 되지 않는다로 주장한다.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를 추천하여 관계 확대를 지향하는 누리소통망이 진정으로 풍부한 인간관계를 담보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건 맞죠. 그런데 뭐 우리가 살면서 진정한 친구만 만날 필요가 있나? 안 그렇잖아. 매체를 매개로 한 소통이 늘어나면서 얼굴을 직접 맞대고 소통하는 일은 줄어들고 그것만은 대면 소통, 음성 소통, 기존의
매체를 말하는 거죠. 아니, 매체, 기존의 매체가 아니라 저거는 이제 전통적인 소통 방식이다. 그죠? 직접 소통이라고 보면 되겠다. 직접 소통. 다음 조사 자료는 우리 사회에 일어난 소통 양상의 변화 단적으로 보여주는다. 가족이 아닌 사람과 대화할 때는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 월등히 많이 사용. 그렇겠죠. 가족과 대화할 때에도 대면하여 대화하기보다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를 많이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대화할 때 주로 활용하는 수단. 가족과 대화할 때, 이것도 읽을 줄 알아야 돼. 표도. 다음, 가족이 아닌 사람과 대화할 때 두개 구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메신저, 문자, 그 다음에 전화, 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퍼센티지로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거네. 장난치나, 지금 2010, 아휴, 2010년 언제 거고? 8년 전. 8년 전 거를 갖다 놓고, 진짜. 매체의 사용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는 것을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끼지도 한다.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낯설지 않는 장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인은 점차 내면의 고도, 문제점이겠죠. 그러면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주목받고 싶다는 욕망이 가상공간에서의 지나친 자기과시나 자극적인 발언으로 표출되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말이죠. 이제 이걸 뭐라고 여기 표현했냐면 과장하여 나타내는 심리적 경향 이렇게 소통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체의 발달 덕분에 그 좋은 점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쉽고 빠른 의사소통,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집니다. 맞죠? 좋은 점이다, 그지? 그만큼 관계를 맺고 끊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손절 짤 없이 치잖아. 손절을 잘 치잖아. 손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 역시 굳이 뭐. 맞죠? 오랜 생각 끝에 적어보내던 몇 문장의 글은 다 몇 단어 혹은 초성의 나열이나 이모티콘으로 대체됐죠. 약속을 갑자기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 같은 즉흥적인 행동은 늘어났다. 그렇겠지. 통화를 할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인사를 건네는 대신 어디야 뭐해? 라는 말을 던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규범이 바뀐다는 거야. 우리도 예의도 규범이거든. 예의 범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범자가 들어가. 근데 저거 한다고 뭐 우리가 뭐 친구끼리 뭐 니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네 뭐 그러지 않잖아.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매체의 발달로 더 이상 약속 장소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맞죠? 필요한 정보를 바로 주고받는 등 편리함을 누린다. 그죠? 한편으로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점차 잃어가고 있다. 실제로 진짜 그래. 안하무인이라고 하죠. 안하무인. 자, 새로운 매체는 더 큰 용량과 빠른 속도로 소통의 효율성을 높여주었지만 소통의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만큼 개인과 사이 간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매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보다 진보된 기술이 아니라 자, 한계의 극복을 위한 코멘트도 하고 있네요. 뭘로 극복해라?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간의 마음을 회복해라. 무슨 꿈꾸는 소리 하고 있네. 뭐지, 그죠? 자, 매체를 활용한 소통도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고 매체 언어도 언어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소통할 때에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사소통의 기본 태도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도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니까 의사소통의 틀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말라는 사회적 규범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나에게 편리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것일 수도 있다는 역지사지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면 역지사지라고 하는 꿈꾸는 소리 하고 있죠. 자, 이제 문제를 잘 풀어야 돼. 문제를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읽을 때 디테일하게 읽어야 된다. 자, 언어 사용 양상이 다양해지지. 하나 끊어주고 한 가지 내용. 그 다음에 소통 맥락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맞죠? 그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의사소통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맞죠? 그 두 가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맞는지 세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니언 누리소통망은 깊고 넓은 인과관계를 담보하는 매체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깊고가 잘못됐죠. 넓은 인과관계라고 했죠. 잘 읽어야 된다, 그죠? 다음, 로빈덤만은 진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다고 했죠.
몇 명이었어? 그리고 가까운 사람은 20명이라고 했죠. 그 다음 리얼. 최근에는 전화 통화나 대면 접촉보다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본 자세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돌려가면서 얘기했죠. 어떻게 돌려가면서 얘기했어? 이거 중요한 거죠.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사소통의 기본 태도 뭐지?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다. 그죠? 매체를 활용한 소통도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다 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보자.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인터넷 게시판 글. 자,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는지 잘 보는 거야. 제목이 있고 자유 게시판이다. 요거 다 봐야 돼. 그리고 제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아이디가 있네요. 댓글 보이죠? 댓글 5개 붙었고 공감 9개. 그런데 밑에 봐봐. 너나 이사 가라. 막 있습니다. 그지? 자,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킨 댓글을 찾으라. 그러면 왜 그게 생기는가? 그걸 이제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서 까닭을 본문에서 얘기했지. 자, 문제를 일으킨 애가 뭐야? 댓글. 동그리가 뭐랬어? 이사 가세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라고 했습니다. 동그리. 그 다음에 몽하늘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댓글이고 이 까닭은 뭐야 결국은? 익명성에 기대어 예의에 어긋나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해주는 발언을 했다 이 말이야. 결국 예의를 어긋나는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 뭐 때문에? 익명성.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개념을 잡아가야 돼? 익명성을 잡아가야 돼.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야 돼. 그래서 결론은 뭐 좋은 말이죠.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지내야 할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사소통의 기본 태도. 아까 마지막 문단에 기억나죠? 의사소통의 기본 태도를 염두에 두고 인터넷도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알겠어? 그래서 의사소통의 기본 태도를 지키자 이 말이잖아. 그래서 예의. 대면 소통과 마찬가지로 소통의 맥락을 고려해라. 맥락이 떨어져. 이거 얘들 맥락 나갔지 않냐? 맞죠? 소통의 맥락이 이게 아니잖아. 그지? 왜 그러냐면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은 여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지. 본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얘 뭐야?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 뭐 했었고 너나 이사 가라.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 얘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얘들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하지 해결 방법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잖아. 문제에 대한 분석도 아니고. 얘네들 전부 다 뭐야? 소통 맥락을 벗어났죠. 관심이 없지 뭐. 소통 이런 거 관심 없는 거야. 그보다 다른 데 더 관심이 있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그에 맞는 내용의 형식으로 소통해라. 이건 뭐 현실적으로 인터넷 특성상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통의 맥락을 고려해서 얘기하는 거 맞죠? 우리는 누가 봐도 이거 지금 이 댓글은 똥거리 멍하늘 아무나는 문제가 있는 새끼들 그냥 댓글로 니하고 똑같네. 이거 안 했나 그러면은 포기하겠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게 10이지. 그게 10인데 모르는 거야. 쟤네들이 지금 똥구리 멍하늘 아무나가 쟤네들이 저거 10이라고 생각할까? 습관이야. 아니라니까 그래. 쟤네들도 10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근데 보면 어떻노? 그래 생산자는 12가 아닌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규범적으로 봤을 때 소통 맥락에서 봤을 때 저 새끼는 10인 거야. 왜 그러냐면 소통 맥락을 벗어났잖아. 이해가 되나? 그래. 저걸로 매체 문제를 봐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여기 한번 볼까?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 자료들이 너무 좋다, 공부하기에. 매체는. 자, 요즘 단체 대화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늦은 시간에 쉬는 날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알림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단체 대화방 감옥이라고 불린다. 과제나 모임, 친구 등 사적 대화방이 많은 학생들도 스트레스는 마찬가지다. 그래도 요새 카톡 안 보잖아. 카톡으로 애들 안 놀잖아. 짜증나서. 그래서 DM 쓰잖아. 몰랐나? DM은 가족 단톡방은 없죠. 카톡 가면 가족 단톡방 다 있잖아. 엄마 카톡, 아빠 단톡. 안 하지. DM은 다이렉트 메시지잖아.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애들한테만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싶은 아이들 것만 받는 거야. 그렇지. 카카오톡은 그런데 다 있잖아. 방이. 눈에 띄어 안 뜨여? 그래서 안 보는 거야. 자,
학생은 이 땡땡 학생은 단체 대화방에서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저는 제가 이걸 왜 봐야 하지 싶기도 한데 계속 알람은 오고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다는 것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그렇죠. 김땡땡 학생은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이 실제 생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체 대화방을 나간다는 게 얘도 부담스럽죠.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니까. 오케이. 이 뉴스의 내용과 자 왼쪽에 보면 이미지가 있죠, 그죠? 시각. 시각 자료가 있습니다. 시각 자료가 있네요. 자, 이 뉴스의 내용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스마트폰이나 자 이게 포인트야. 스마트폰이나 누리소통망에서의 의사소통이 지나는 문제점. 네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개념이 뭔지 보자. 반 친구들 모두가 참여되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한 친구와 내가 우습게 나온 사진을 허락도 없이 올려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뭐 이런 건 필요 없다, 그죠? 자 여기 있죠.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렇지. 언제 어디선 이루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인권 문제. 요렇게 되는 거야. 요거 하나 건지시고. 자, 그러면 이 지적한 이 문제점이 있죠. 인권 문제 알겠나?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방법. 얘도 개념이야. 배워야 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래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느냐가 중요하다 했지. 이 글에서 교과서에서. 자, 보자. 단체 대항에 글을 남길 때 글의 내용과 성격이 그 대항에 알맞는 것인지 먼저 따져본다.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교과서 개념이란 소리야. 내용과 성격을 체크해라. 그 다음에 대화방 참여자가 모두가 글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시간과 형식, 내용 등을 고려해라. 한마디로 조심해란데 결국 맥락을 따져라. 알겠니? 그리고 시간은 뭐 밤에 다 자는데 막 보내면 안 되잖아. 그 말이고 형식도 막 지 마음대로 막 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 이런 것도 고려해라 이 소리죠. 자 사회적 방법은 어떤 게 있겠노? 결국 뭐 만드는 거였냐? 법안 발의. 사회는 법이다. 이것도 문제다.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거든. 니네들이 뭐 나중에 살아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근무 시간 외에 스마트폰이나 누리소통망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일 이런 것도 체크해야 돼. 그러면 그냥 농담은 됩니까? 농담은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짤 올리거나 그러면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요런 법안은 아무거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업무를 지시하면 업무가 어떻게 연장이 되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노동법적으로.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하는 거야. 그게 사회적 방법이지. 뭐 사회적 방법보다 아직 법 만드는 것밖에 더 있어. 봐봐. 여기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라. 결국 뭐야? 신고한다 있잖아. 신고. 결국 신고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신고가 되지. 안 그래? 그러니까 전부 다 사회는 법이야. 그래서 니네들 1학년 때 그거 배우잖아. 통합사회 할 때. 법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크면 법이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법을 따질 때가 아니니까. 학생의 신문에서는 법적으로 보호가 돼 있어. 니네들. 하여튼 여기까지. 요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하고.